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시군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에서만 이미 19개의 작은 도서관이 개설돼 지역 공동체에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 공간으로 또 지역의 사랑방으로 작은 도서관은 잘 정착하고 있는지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희 목포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배석연 목포시 기획문화국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인도 정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토론해야 될 주제가 목포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관한 부분인데요. 역시 뭐 작은 도서관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전망과 지속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목포 지역의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배석인 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우리 공공 도서관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 문화 기반 시설을 말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9곳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방침은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목포가 선정된 이후에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예. 지금 올해가 2019년이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년간 19개. 증가 속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다. 그리고 19개라고 하는 그 부분도 봤을 때 목포시 전체 인구 대략 한 23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19건들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은 조례에 의하면은 각 동당 한 개 이상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19개를 조성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요. 예. 또 그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더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가급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적인 팽창은 예, 양보다는 질적으로 네. 개선해 가도록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신규 설치는 지양하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 활성화 위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금희 의원께서는 지금 목포시의 시정 질의에서 지금 작은 도서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셔가지고 이제 관심을 촉발시킨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배석인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내적 향상을 좀 기해 보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금희 의원께서 보시기에 목포 지역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요 매우 초라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초라하고 부실하다. 네. 예. 현재 지금 목포시가 19곳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네. 8억 원 내외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인건비로 5억 원, 운영비로 2억 원, 예. 도서 구입비와 시설비로 1억 원을 사용합니다. 예. 2006년 피터팬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네. 매년 지금 한 곳 이상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이 문 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모든 시민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자기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예. 도서관을 찾고 독서와 지식, 정보를 습득하면서 지역의 평생 교육 기관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그 개선 방안 위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여인도 처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셨을 때 작은 도서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이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집행부 쪽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하실 것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예. 의원님은 이제 그동안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네. 그 한계를 이제 말씀을 좀 하실 건데, 저는 오늘 주제가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목포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이전에 과연 목포의 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걸 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목포의 도서관 정책을 좀 말씀드리면, 예. 일단 첫 번째로는 목포의 도서관 수가 적정하냐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재 목포에는 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예. 작은 도서관은 이제 그 제외하고요. 시가 그리고 소유한 도서관이 그렇죠. 그렇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예. 하나가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아, 네. 가까운 순천만 보더라도 도서관이 8개입니다. 예. 시립도서관이 8개고, 여수만 하더라도 여수는 7개입니다. 예. 그리고 작은 도서관 수로도 목포가 19개인데 순천은 60개입니다. 네. 그리고 여수는 3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금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 한번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3차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안에 따르면 예. 그 1개 도서관당 37만 461명당 1개 도서관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도서관협회라든가 문체부에서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에 비하면 목포의 도서관은 많은 수가 아니다. 특히 가까운 여수나 순천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도서관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목포가 순천과 여수에 비해서 도서관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풍부한가? 그걸 짚어보면, 목포가 201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27억 원 정도 되거든요. 도서관 관련 예산이. 네. 그것도 이제 도서관이 그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하는데, 문화예술과 총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27억 정도의 도서관 관련 예산이 있고요. 순천의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여기에 1년 예산이 목포의 3배나 됩니다. 82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수는 목포의 2.5배, 62억 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목포가 이 도서관 정책, 도서관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과 여수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이렇게 적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 예산 역시 비례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이게 도서관 정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일 수 있는데, 목포는 대표 도서관인 그 시립도서관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이 되겠죠. 그렇죠. 네. 전국에서 지자체 시립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 민간 위탁이 되어 있는 데는 목포가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2016년에 문체부에서 대표 도서관은 그 직영으로 해라라고 예. 하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 목포는 그와 관련해서 민간 위탁을 계속하고 있고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고, 예. 사서와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가 이제 보통 민간 위탁하면 효율성을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보통 민간 도서관들이 사서가 34% 정도의 사서 채용률이 있습니다. 정원 예. 대비.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26% 정도의 사서 채용률이 있고요. 근데 시립도서관은 이거 민간 위탁됐으면 기본적으로 사서가 충분해야 되는데 60명 정원입니다. 예. 그런데 사서가 7명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현재 목포시가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 이 인근에 있는 전남 그 순천과 여수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고, 도서관 정책의 선진지라고 하는 뭐 고양이나 파주, 여기에 비하면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예. 목포가 기본적으로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선제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를 이루지 않으면 그의
부속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 역시 활성화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저는 그 점을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풀어가는데 기왕에 이제 그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적절하냐 이 얘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얘기 순서를 좀 바꿔서 지금 작은 도서관이 공동체 회복에 기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 패널분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양적인 팽창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 배성국 국장께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금 의원님 지금 그 작은 도서관이 인구 대비 그러니까 이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전남이 아니 목포가 인구 대비 도서관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니 엄청 작지요. 적습니까? 지금 대통령 직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제3차 도서관 발전 계획의 목표는 일간당 37,461명이에요. 도서관 한 곳당 34,000. 예, 예, 예. 근데 인구가 몰려 있는 하당 신도시 기준으로 보면 네. 10만 1,392명입니다. 아, 10만 명이 넘는군요. 상동, 네. 삼양, 하당, 신흥, 오감, 부주까지 총 부흥까지 하면은 10만 1,392명인데 예. 그런다면 하당 지역에 두 곳이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시 사정상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 달성하기가 좀 힘들고요.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차후에 꼭 한 곳 이상은 달성을 해야 됩니다. 최소 한 곳 이상 그것도 지역이 구체적으로 검역이 됐습니다. 한 곳 이상은 나와야 된다. 설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양적인 확대는 어렵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예. 우리 공공 도서관을 말씀하시는데 예, 예. 사실은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규정된 것에 의하면은 인구 대비 도서관 수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3차 이제 도서 종합 발전 계획에 이제 말씀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있는 세계 도서관은 시설 규모는 충족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금희 시설 의원님께서 규모도 역시 인구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규모라 하면은 네. 이제 일정 규모가 이 도서관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걸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우리 이금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하당 지역 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 인접에 지금 전남 도립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시내권이 한 20분이면 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전남 도립 도서관도 있습니다만은 또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 이용할 수 있도록 22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당 지역에도 앞으로 우리 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또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 추진했습니다. 지금 그 용해주구에 지금 문화 시설이 지금 2001년까지 지금 그 신규로 도서관을 지금 설치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한 130억이 투자되는데요. 국비가 한 58억 또 예. 12 나머지 72억에서요. 그 이후에 2021년까지 설치한 이후에 저희들이 저 하당 지역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시죠. 예. 제가 네. 말씀드린 네. 국장님,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립 도서관은 지금 남하게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양, 상동 인구를 포함시키지 않고 하당, 신흥, 오감, 부주, 부흥 거기에 하면 7만이 넘어요. 근데 남학은 무한이지 않습니까? 무한 인구까지 한다면 또 1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나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기준이 도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도서관이 근데 많아야 많을수록 도서관이 좋습니다. 예.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예. 네.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문화생활하고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의 이제 그 평생학습의 여건이라든가 교육의 여건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절대적으로 뭐 부족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 같고 방금 답변에서도 그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여인도 처장께서 말씀하신 순천시의 도서관 예산이 82억이고 목포시의 예산이 8억이다라고 이금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8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작은 도서관에 한정돼 국한된 예산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82억이라면은 전체 도서관 순천 도서관
작은 도 포함해서 도서관 운영권 예. 전체 공공 그거 예산이고 다 해서 말씀하시는 순천 거고. 같은 경우가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예. 그 15억 정도 됩니다. 예. 목포가 8억인데 올해 이제 그 번외산으로 따지면 6억 7천, 순천도 번외산으로 따지면 15억 정도 되고요. 예. 이제 도서관이 많냐 적냐는 인구 대비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저는 요즘 도서관이 과거의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도서관처럼 책만 보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독서실화 됐던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요즘 도서관은 문화 복합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도서관 내에서 단순히 책만 대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문화생활이 영위되어집니다. 요즘 네. 도서관들은 거기에서 주부교실이라든가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어르신들의 다양한 그 노후에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큰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다 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 목포시가 도서관 정책이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져줘야 된다. 이게 이제 취지인 거고 지금 19개 작은 도서관으로 한정되면 19개가 맞냐 적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 문제는 보면 이제 저는 목포에 이제 작은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이 네. 지금 실제로 대표 도서관인 시립도서관 이외의 작은 도서관은 없다고 봅니다. 네. 기능 도서관은 있죠. 어린이 도서관하고 영어 도서관, 기능 도서관이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대표 도서관이 있고 거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점마다 이 7개가 각 그 권역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 중에 2개는 기능 도서관입니다. 하나는 기재계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고 또 하나는 그 그림책 도서관 이렇게 기능별 도서관도 있고 거점 도서관도 적절히 비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목포에 과연 도서관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고 작은 도서관 역시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9개 작은 도서관이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 어떤 그 특화돼서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원 역시 이후에 이제 또 토론이 되겠지만 굉장히 해가 갈수록 이 지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운영하시는 관리자분들의 열정만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포시가 보다 더 그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넘어갈 부분은 순천하고 목포는 도시 면적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그 네. 방금 그 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동 시간 거리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더 한 단계 확장을 시켜보면 작은 도서관의 운영 부분, 이제 운영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운영 방식과 운영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이야기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들이 있고 방금 이 천편일률적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금 의원님, 지금 이 운영 프로그램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요. 예. 그 설립 목적하고 기능에 맞지 않게 예. 유아나 초등학생만을 위주로 한 내용들로 편성돼 있어요. 너무 연령층이 예. 한정돼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동의 작은 도서관은 연평균 2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어느 종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은 연평균 96개를 운영합니다. 예. 약 4배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운영비는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하기도 힘들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운영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순히 개수로만 비교해 본다면 이른바 강사료 충당하기에도 버거울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19개 도서관이 똑같은 운영비를 지급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모지입니까? 지금 운영 프로그램 딱히 한 개소당 얼마라고 지원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운영비에 이제 보시면 공공요금이랄지 또 소모품비랄지 또 프로그램 운영비랄지 이렇게 통합해서 이제 종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운영 프로그램을 사실은 작은 도서관마다 예. 우리 그 관리자 분께서 그 역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자분께서 그 지역 실정과 연결을 고려해서 예.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신다든가 또는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또 따오신다든가 또
또 대학이나 또 뭔가 지역 그 아동 센터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재능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소 도서관마다 지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그런 대사 또 프로그램이 또 유아 또 우리 초등학생 또 주부를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방과 후 또 방학 기간 동안에 또 특별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또 이용자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을 한달지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이렇게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의 운영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작은 도서관 관장님한테 맡겨져 있는 이런 형국일 텐데요. 작은 도서관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십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 관리자는 지금 각 동마다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예. 이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의 그 자격증을 갖춘 예. 자를 이제 동장이 복수 추천하면 작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임명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그 사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 또 일정의 그 소정의 자격증을 이수한 자 위주로 저희들이 그 운영에다가 그 임명할 때 공고하고요. 또 전문 기관 이탁을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또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아까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그랬으면 사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서 자격증이 지금 19군데에서 6곳이 있고요. 예. 또 조례에 의하면은 이제 독서와 유아 교육 관련 그런 자격증 소지라든가 또 뭐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사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19곳에 사서 자격증은 6분이고 나머지 자격증이 13분 13분. 한 분만 이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 자격 능력을 갖춘 그런 부분으로 지금 관리자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력이 있으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금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이 도서관 관리자라든가 운영 방식 이 부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목포시는 예. 항상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뭐 현재. 행정기관은 항상 그리고 그렇겠죠. 재정이 네. 어렵다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다른 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작년 행안부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예. 서울 성동구 2곳을 포함한 13개 시군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목포시가 얼마나 준비를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통합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작은 도서관 취지하고 맞지는 않는 정책 아닙니까? 통합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립 도서관을 네. 주체로 해가지고 좀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현재 필요해요. 운영 방식에 있어서 예, 그렇다는 예. 것이죠. 네. 정 안 되면 일단 체계적인 도서관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후에 차분히 전담 부서를 다시 개설해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편차가 너무 크다. 뭐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신 문제 제기신가요? 그렇죠. 지금 네. 프로그램이 한 곳에는 20개 정도, 한 곳 도서관은 26개 정도. 이렇게 편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원도 안 맞고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맞지 않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인도 처장님, 지금 이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를 활용해서 이른바 사서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어렸을 때부터 독서 교육, 그다음에 성인들의 독서 지도, 체계적인 지도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거 봤을 때는 저는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겠다 싶고요. 이제 예. 사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시립도서관도 사서가 7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 현재 그렇다는 그렇죠. 건가요? 현재 작은 도서관의 19분의 관리자분 중에 사서 자격증을 가신 분들이 6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과연 그분들이 이제 작은 도서관이 직장 개념으로 있는 건지 예. 그에 대한 문제는 좀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포시가 지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원을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운영비가 뭐 연간 1억 16억인가요? 1억 16억이죠? 6천. 1억 6천. 1억 6천 죄송합니다. 운영비가 1억 6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운영비는 어떤 거냐면 19개의 그 작은 도서관이 그야말로 경상비입니다. 그 전기 요금이라든가 수요 요금이나 가스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관리비라는 관리비죠. 것이죠. 네. 그야말로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연간 14만 원. 예. 연 1년에 4번. 14번. 예, 14만 원이라. 연 4번. 1년에 4번의 프로그램 해서 예. 한 곳당 14만 원씩 지급이 된다, 지원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운영비 역시 2017년에는 2억 600만 원을 지원했다가 2018년도에 1억 7,2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늘어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경비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리자분들이라든가 개별의 작은 도서관들이 잘하네, 못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제가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성과라는 건 요즘은 예산이 투여가 돼야 일정 정도의 기본적인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예산이 전혀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 이규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90개, 20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 관리자분들의 역량에서 관리자분들이 공모 아까 문체부 공모라든가 이런 공모를 통해서 따온 이런 개념들이지 목포시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생산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관리자 문제 이야기를 좀 하셔요. 이 나오다 보면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뭐 사서의 자격증이 필요하냐부터 막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서라고 하는 특수적인 역할을 과연 작은 도서관 관리자분들에게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은 관리자 한 분이 전체를 다 운영합니다. 이분이 사서 역할도 하지만 프로그래밍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 방문 게트 관리까지 전반적인 1인 5역 이상의 역할들을 하는 조건인데 저는 오히려 이 사서를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관리자분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순천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 교육 그리고 관리자 견학 심지어는 운영위원장 교육과 견학 이런 관리자들 그 전문성 강화 역량 프로그램에 예산이 3,200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돼 가지고 순천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 목포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관리자분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본인들도 순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목포시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차비 그 교통비 한 번 보내주면 교통비나 주는 형편이고 그나마 없어도 사비를 들여서 가는 예. 이런 형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한 관리자분들의 열정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가? 저는 그 이전에 제도적으로 목포시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관리자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들을 알겠습니다.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 14만 원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예는 사무처장님께서 예. 어떤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가? 연사에 예. 그 네, 전에는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월 2회 프로그램 지원해 이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예. 프로그램 운영비를 뭐 한 곳당 14만 원 이렇게 딱히 정해져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월 이제 운영비 내가 이제 공공운영도 있고 또 소모품비도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곳당
월 한 70여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 부분은 7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운영비인가? 운영비가 했을 때 이제 그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공공 그런 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 관리자분께서 이제 그 탄력적으로 이제 예. 운영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설 규모가 적은 데는 이제 공공 요금 이런 부분이 적게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월 지금 이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70여만 원 이상이 이제 나가고 있고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월 이게 이제 너무 예. 비용 얘기가 하면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건 예. 우리가 다 예.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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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운영비 월 70만 원이 보통 지금 작은 도서관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기준은 33평만 그렇죠.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10평만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는 예, 이상. 거죠. 기본 근데 10평짜리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없죠. 30평 이상 다, 이상이면 예. 50평까지 되는 데도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 운영비 70만 원이면 그 공과금하고 관리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비용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많은 그 돈은 말씀만-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 도서관마다 지금 운영 프로그램 수가 다르고 또 이용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 분석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또 못하고 있는 데는 또 내년부터는 좀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이 예산도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아니, 워낙 그러겠습니다. 작은 예산이니까 여인도 처장님이나 이금희 의원께서는 평가를 하지 말고 절대적인 액수를 지원하라라고 아니, 얘기를 차등 하시는데 지원 지금 하시면 안 여기서 됩니다. 평가를 그렇죠. 먼저 네. 선행 잣대를 내세우시면 안 될까? 절대 예산이 적으니 일단 증액을 해놓고 봐라라고 아니요, 이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요, 그 이제 그 효율적 운영을 이해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혀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도 안 된 뒤 또 잘 되고 있는 데를 똑같이 획일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 아니, 국장님, 안 맞고요. 네, 예. 그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기준보다 이제 적게 준다는 것은 작은 도서관을 기능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이금 의원님께서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위험한 말씀하셨는데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이 작은 도서관을 지금 없애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준다라는 것은 작은 도서관 없애겠다 이렇게밖에 이제 안 들립니다. 그 적게 준다라고 한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차등 예, 지원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다 보면 지금 이제 작은 도서관 통합 문제로 또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의도한 방향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의 이제 공동체의 공간이자 예. 지역의 통합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예. 이런 측면에서 이른바 목포시가 2006년, 2007년에 평생학습도시,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을 때 네. 그때의 취지로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네. 지금 자꾸 이제 시에서는 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시의회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통합해서 한번 운영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이 개선점, 이 지점이 결국은 절대적인 예산의 확대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단순히 뭐 책만 빌려보고 또 학습 공간만이 아니라 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커뮤니티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트렌드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 공동체하고도 결속을 높이고 또 그런 문화 공간이 돼야지 단순히 책만 빌려보고 그런 뭐 학습 공간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희들도 문화 다기능,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설을 개설한다든가 또 그런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좀 효율적이고 활성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배소영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양적인 팽창은 지향하고 이제 질적인 성장을 내적 성숙을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적인 성숙을 기하는 예산이 1년에 한 곳당 14만 원이라면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는 이 긍정적으로 예산 확대는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패널 분들의 공통된 지적이신데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도 또 되풀이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딱히 뭐 14만 원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인건비는 이제 생활임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 운영 관리자들이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운영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율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리자분께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 재능 기부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같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공모사 있으면 또 응모해서 따오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도 그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예산을 또 더 추가로 확보해서 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내실화 또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신다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산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또 하나 지적이 나온 게 관리 운영자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 어차피 사서분들이 오기에는 자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올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작은 도서관 관리 운영자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 이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금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계십니까? 전문성 확보 방안은 예. 행안부에서 예. 지금 여러 가지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행안부하고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예. 거기서 좀 더 모든 우리 목포시에 유리하게끔 좀 정책을 좀 서로 융합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목포시에 이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저희가 토론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가지고요. 지금 그 맺은 말로 평생학습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목포시는 어떻게 하겠다,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맺은 말로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인 국장께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 공간으로 어떻게 육성하실 계획이다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방금 또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작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려보고 또 뭐 학습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생활 안에서 누구나 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네.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공간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요. 또한 이제 어린이라든가 이제 청소년, 학부모, 노인 등 이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또 맞춤 네.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예.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다기능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뭐 시설 개선이랄지 또 주민 홍보 강화랄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활성화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리자 또 운영자분께서도요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용률 제고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작은 도서관을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금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목포시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평생 학습 기관으로 시니어 도서관 예. 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히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와 손잡고 와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거기서 본인의 재능이 있으시면 배워서 애들한테 동화 구연도 재밌게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예. 요약하자면 옛날에는 도서관이 공부하고 책 읽는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도서관이 그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도로 포장 한 번 않더라도 네. 우리 시민의 정신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도서관들이 네.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목포시에 꼭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도 차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작은 도서관이 다양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천편일률적이라고 했는데 그 뭐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는 범위가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천편일률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금 국장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양적 평창을 지향하고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라고 말씀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9개인데 뭐 20개 뭐 남들처럼 60개, 70개 좋죠. 그런데 지금 있는 것부터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목포시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왕에 좀 다양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도심에 있는 도서관과 신도심에 있는 도서관이 차별화되는 도서관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에서부터 관리자들 역량까지 총괄해서 목포시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현재 이 관리자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 이거 작은 도서관 이야기 나오다 보면 통폐합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셔요. 그래서 통폐합 문제는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폐합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작은 도서관이 지역의 어떤 그 다기능 사랑방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 정책적 지원, 예산적 지원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이렇게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책 속에 있는 길을 찾아 독서에 몰두하는 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공동체를 육성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은 새로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공간 구조를 여기에 적합하게 바꾸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인력과 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평생 학습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서둘러 주기를 바라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